협력사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처럼 악랄하고 냉혹하게 갑질하던 그 여사장. 저희 사장님은 무릎 꿇고 울며 그녀의 발 밑에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결국 문을 닫고 직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는 충격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철저히 그녀를 성적 노예로 만들어 부셔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올해 38의 평범한 중소기업의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작은 납품 회사였지만 내게는 가족 같은 정이 든 직장이고 대표님은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태성그룹이라는 중견기업의 하청을 맡고 있었고 그곳의 대표는 오만하기로 악명이 자자한 40대 솔로 여사장 최유진이었습니다. 최유진 사장은 40대로 서울대 출신으로 뛰어난 외모와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특유의 까칠하고 냉혹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하청업체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늘 값싼 가격으로 단가를 후려쳤으며 상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우리 대표님과 함께 갑사의 본사를 방문해 납품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표님을 따라 회의실 앞에까지 갔지만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복도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회의실 문은 두꺼웠지만 그녀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강 사장님, 제가 분명히 가격 다시 검토해 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장난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대표님의 떨리는 목소리도 더욱 선명히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정말 최소한의 마진으로 납품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최유진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와서 동정을 구걸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자선 사업하는 곳인 줄 아세요? 대표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거의 흐느낌처럼 들려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 직원들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회사 전체가 힘들어지는 게 내 문제인가요? 그건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들의 책임이지. 나는 대표님의 울먹이는 소리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틈으로 조금 보이는 광경에 내 숨이 막혔습니다. 대표님이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구두 앞에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만 봐주시면 평생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최유진은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면 해결될 줄 아나 보죠? 한심하네. 대표님이 끝내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지만 그녀는 차갑게 발끝으로 서류철을 걷어찼습니다. 대표님, 내일부로 계약 해지 통보 나갈 거예요.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 순간 대표님이 그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벌리고 떨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회의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 들어와서 이 사람 내보내요. 곧 경비원이 들어와 대표님의 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대표님은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부축하며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천천히 문 앞까지 다가와 우리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당신들 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야.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힐을 신은 발로 사장님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차갑게 밟아버렸습니다. 나는 뼈까지 차오르는 치욕과 모욕감을 참으며
그녀의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에는 인간성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회사는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동료들은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락했고 나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을 보며 가슴속에 깊은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걷던 중 문득 중국 유학 시절 성적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깊은 산중에서 특별한 비수를 전수받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중술이었습니다. 방중술은 육체적인 쾌락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정신적인 지배가 우선인 도술이었습니다. 흡사, 가스라이팅처럼 각 단계별로 사람을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스승님의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방중술은 육체를 넘어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도술이다. 절대로 쉽게 쓰지 말라. 욕망에 빠져 내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의 증오는 억누를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내가 이제 당신을 끝까지 몰아붙여 줄게. 나는 철저히 방중술의 가르침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치밀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지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나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건 내게 오히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주변을 치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 내면의 상처와 취약점, 그리고 그녀의 욕망까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무너질 지점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곧 다가올 충격적인 날을 떠올리며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최유진, 당신이 무너뜨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 스스로 모든 걸 잃고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그녀 앞에 무너지고 굴복했지만 나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의 내면까지 지배할 수 있는 금기의 힘 방중술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 앞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완전히 노예처럼 무너질 때까지 나는 그녀를 놓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녀를 처참히 무너뜨리겠다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최유진의 악명 높은 갑질을 목격한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급히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철저히 조사했고 절대로 내 정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녀였습니다. 잘 나가던 그녀는 남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며 고집대로 행동했고 전문직인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철저히 무시하는 막대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몇 주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그녀가 매주 금요일 밤에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곳을 찾을 때마다 멀리서 조용히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날 밤 역시 그녀는 우아하게 라운지 구석에서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같은 와인을 시켜놓고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따라하며 그녀의 시선을 잡아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잔을 기울일 때 나도 천천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번 반복하자 그녀가 결국 차갑게 눈을 돌려
나를 쳐다봤습니다. 왜 자꾸 내 행동을 따라 하는 거죠? 그녀의 말투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따라 하려던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그녀는 싸늘히 웃으며 다시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녀의 움직임과 호흡을 미러링하며 방중술의 기초 단계인 기맥 상통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날 발견하고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죠. 당신 관심 끌려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산이에요. 나는 태연히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내게 날카롭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관심 없어요.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도 나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태연했습니다. 방중술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짜증을 내고 날카롭게 굴수록 내게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간 이런 반복이 지속되자 어느 날 그녀가 다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쾌했지만 그녀 스스로 나를 향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거죠? 나는 침착하게, 오히려 그녀를 놀리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내 정체는 당신이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가온 거고요. 그녀는 황당한 듯 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남자인지 몰라도 난 당신이 싫어요. 명백히 말했으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녀가 뒤돌아 가버리자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극단적인 거부는 오히려 방중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더욱 차갑게 날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태연한 표정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그녀는 결국 미묘하게나마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주 앉던 호텔 라운지의 구석자리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내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다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질리지도 않네요. 또 당신입니까? 나는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알고도 또 오셨네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날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녀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긴장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도 당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말을 잃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녀가 미세하게 떨었지만 손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마음이에요.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날 밀어내려 했지만 이제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중술의 두 번째 단계인 혼백 교류가 그녀에게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과 내 숨결은
이제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느껴지나요? 당신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녀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난 절대.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내 숨결과 리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이때 그녀의 손을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일부러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방중술의 다음 단계는 갈망의 각인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가 나를 더욱 강렬하게 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철저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완벽히 무너져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날까지 난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유진, 당신은 결국 내가 쳐놓은 덫에 완벽히 걸려들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커져만 갈 것입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작은 균열을 포착한 이후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야릇하게 그녀의 심리 깊숙한 곳으로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호텔 라운지 한 구석 소파에 앉아 고급 샴페인을 홀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완벽했고 특유의 차가운 얼굴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전엔 날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녀가 오늘은 나를 힐끔거리며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태연히 먼 발치에서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는 미러링 기법을 반복했습니다. 최유진이 잔을 기울이면 나도 같은 순간에 잔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가 시계를 볼 때 나도 시계를 바라봤고 그녀가 머리카락을 만지면 나도 같은 행동으로 따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 속으로 내가 침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가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귀찮아요.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녀는 차갑게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끈질기네요.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나는 차분히 미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그래서 당신이 더 끌립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비웃었지만 나는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방중술의 다음 단계, 환정 재신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기법은 그녀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무의식 중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강한 척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남자 앞에서는 아주 약한 여자일 겁니다. 그녀가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며 흔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가장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녀는 한순간 정신을 차리고 날 밀어냈지만 이번엔 밀치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아 손바닥 안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방중술의 환정재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작은 촉각으로 상대의 감각을 극대화하고 상대의 몸이 스스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아주 교묘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떨면서도
내 손길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귀 가까이 입술을 가져가 작은 숨결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이 느낌, 당신은 이제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갑자기 움찔하며 내 손을 떨쳐냈지만 이미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날 차갑게 밀어냈다가도 내 작은 미소에 흔들렸고 냉정한 척해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묘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나는 그녀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며 내 입술이 아주 살짝 그녀의 귓불을 스치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갔다는 걸 알겠죠? 그녀는 흠칫 떨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나 정말 혼란스러워요. 나는 흔들림 없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나를 원하는데 뭘 숨기고 싶나요? 그녀는 내 속삭임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내 숨결과 목소리, 향기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의식이 아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완벽히 원하게 될 때까지 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냉정한 표정으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빛은 흔들렸고 몸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런데 미치도록 신경 쓰여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날 밀어내려고 애쓰세요. 하지만 당신은 곧 나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태연히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설치한 방중술의 덫에 깊숙이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를 원하게 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나는 그녀가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방중술의 덫에 완벽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유진 사장은 강하고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전해져 오는 떨림과 불안감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고급 호텔 최상층의 은밀한 룸으로 들어서자 숨막힐 듯한 정적과 짙은 향수향이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창가 쪽에 홀로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내 발소리에 그녀가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정말 내가 당신 같은 남자한테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나는 아주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 가까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녀의 목선을 따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방중술의 치명적인 단계인 촉각각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목덜미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나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목선을 따라 손끝으로 내 숨결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녀의 몸은 놀라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떨렸습니다. 나는 귓가에 다시 한번 숨결을 불어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난 정말 당신이 두려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귓가를 입술 끝으로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갑자기 뒤돌아서며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도도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이성적 판단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한테서 떨어지지 말아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방중술의 가장 치명적인 기법 중 하나인 촉각각인을 다시 사용하며 그녀의 손바닥 안쪽에 손가락 끝으로 아주 미세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갑자기 허물어지듯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빠르고 거칠게 변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 가슴 위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나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흐려져 있었고 몸은 나의 손길을 갈망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작은 숨결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내게 완전히 굴복해야 해요. 그녀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난 이미 졌어요.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오만했던 모든 철벽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가 없으면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더욱 깊숙이 방중술의 최후 단계인 욕정각인술을 펼쳤습니다. 나의 손은 그녀가 입고 있는 얇은 옷 위로 스치듯 지나갔고 그녀는 이내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미세한 손끝의 자극에 그녀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떨고 서 있었습니다. 브라와 팬티만 남은 그녀의 몸매는 40대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민한 부위를 만져주기를 바랄 때까지 몸 구석구석에 아주 섬세하고 자극적으로 손길과 입술을 움직이며 그녀가 다시는 내 존재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극도의 예민함으로 반응하며 내 손끝과 입술의 움직임을 철저히 각인했습니다. 나 어떡해. 미치겠어요. 이제 당신의 몸과 정신은 영원히 내 것이 된 겁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긴장과 두려움, 욕망과 쾌락이 뒤엉킨 숨결을 내뱉으며 나에게 처절히 매달렸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밀하고 더 깊숙한 곳으로 나를 이끌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침대 시트는 흥건히 젖어 있었고 결국 그녀는 흥분을 이기지 못해 미칠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섹시한 허리와 엉덩이를 마구 움직이며 흐릿한 눈빛으로 그것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극한의 기술로 나를 완전히 각인시킬 차례였습니다. 철저하게 연마되고 계산된 나의 움직임은 폭풍이 되어 그녀의 그곳에서
홍수처럼 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거의 혼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정도에도 그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맛보지 못한 극한의 성적 쾌락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 냉철한 여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여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날 절대로 놓지 마요. 난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나는 태연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나 역시 이 위험한 욕망의 덫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중술의 가장 무서운 비밀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나 자신도 점차 욕망의 늪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의 쾌감에 중독되었고 그녀 역시 완벽히 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서로의 욕망에 얽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시작될 파멸을 향한 길에서 절대 돌아설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최유진이 완벽히 무너지고 나서부터 내 계획은 더욱 깊숙하고 처절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중술의 가장 큰 위험은 상대를 지배하는 나 역시 욕망과 감정의 늪에 함께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를 조용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이미 예전에 그 도도하고 차가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녀는 나를 찾았고 내가 없으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 꿇고 애걸했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없으면 난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요. 나는 그녀가 내 품에서 몸을 떨며 애원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연민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느낄 감정은 증오와 복수심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질수록 나 역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완벽히 빠져들어 지배당하는 사이 최유진이 이끌던 회사는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던 그녀는 점점 중요한 계약들을 놓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하 직원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한때 갑질과 폭언으로 모든 협력업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최유진은 이제 협력업체들로부터조차 신뢰를 잃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주요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주요 사업부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압박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갑질과 사업 실패에 관한 기사로 연일 회사를 공격했고 한때 중견기업으로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던 그녀의 회사는 결국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압류했고 이제 나는 끝장이에요. 민준 씨 나 좀 도와줘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있는 호텔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엔 그녀가 술에 취해 바닥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당당했던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난 당신이 미워요. 그런데 당신이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내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내 앞에 완벽히 무너졌고 나는 이 여자를 보며 더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회사도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당신만이 내가 가진 전부예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끌어들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나 혼자 이렇게 놔두지 마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계획했던 내가 이제는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회사 대표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그녀의 몰락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삶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 옆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의 눈빛도 견딜 수 없고 내 자신도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멀리 떠나면 안 될까요?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어디든 떠나요.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그녀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누구도 우리를 모르는 바닷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용히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화려했던 최유진은 이제 소박한 차림새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나를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이 뭐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계획한 복수는 결국 나 자신까지 파괴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와 함께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이 끝까지 행복한 길일지 아니면 더욱 깊은 파멸로 향하는 길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나는 이제 그녀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란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막장으로 치달았던 우리의 욕망과 복수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연민과 후회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방중술이 가져다 준 가장 무서운 결말일지 모릅니다. 욕망과 복수는 결국 사랑과 연민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끝없는 파멸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에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와 나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서로 얽히고 말았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충격적인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